자,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구성이 되는 단계는 공통적인 것으로는 뭐가 있냐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 요인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예요. 자, 세포라고 하는 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지금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돼 있는데 생물을 구성하는 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구조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구조적이라는 것은 세포 하나가 모여서 세포가 조합됨으로써 뭐가 이루어진다? 커다란 생명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특히 거기서 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세포 하나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쥐를 이루는 세포와 코끼리를 이루는 세포의 크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지 뭐가 차이가 있다? 세포의? 그치, 개수가 다르겠다, 그치? 자, 기능적 단위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세포 분열도 해야 되고, 세균 들어오면 싸워야 되고, 맞죠? 그 수없이 많은 기능 하나하나를 세포들이 분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다? 생명체는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으로 유지된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다. 됐죠? 자, 두 번째 조직이란 같거나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포들이나 비슷하게 생긴 세포들끼리 모여서 어떤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체관 이야기 했잖아요. 체관을 이루는 세포 하나가 쭉 연결이 된 게 체관이라는 조직인 거야. 체관을 이루는 세포들은 똑같이 생겼겠죠? 살아있는 세포들이고 위아래 세포벽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체판이라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유기양분, 아까 이야기했지 설탕을 운반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되는 게 체관이에요. 그리고 체관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죠. 그 옆에 있는 물관은 죽은 세포들이고 위아래 세포벽이 없죠. 사실상 뻥 뚫려 있는 뭐다? 빨대 같은 구조가 물관이잖아. 그럼 물관도 조직이고 체관도 조직이죠.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고 체관은 잎에서 광합성한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지. 양분의 통로라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기관. 자,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자, 조직이 모이는데, 자, 봐봐.
세포는 조직은 세포들이 모였죠. 맞지? 기관은 조직이 모이는데 그 앞 단계가 달라. 조직은 같거나 비슷한 세포들이 모였죠. 기관은 어떤 조직들이 다양한 조직이 모입니다. 즉 하나의 기관에는 조직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 조직들의 형태나 기능, 역할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자, 여기 봐봐. 형태를 이루고 기능 수행을 한다 돼 있잖아. 무슨 소리냐? 식물의 기관의 이름을 하나 대볼게요. 잎, 그려 하면 그릴 수 있죠, 대략. 우리 나뭇잎을 그려봐. 이러면 어떻게 해? 보통 나뭇잎 이렇게 그리잖아. 나뭇잎 맞죠? 물광 그려봐. 그릴 수 있어, 없어? 채광 그려봐. 쉽게 이미지가 안 떠오르지? 왜? 물관이나 채광 같은 조직은 기관의 내부에 속해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딱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 근데 기관 그려봐 그러면 딱 그릴 수 있다니까. 콩팥 그려봐 그러면 대충 콩 모양으로 생기고 그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간 그려봐. CF에서 하도 옛날 축구선수 차두리가 간 때문이라고 노래 부르는 바람에 강하면 우리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기관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심장 그려봐. 그럼 뭐 심장 모양 그 하트 비슷하게 생긴 펄떡펄떡 뛰는 그거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대략 비슷하게라도. 맞지? 근데 조직 하나 그려봐 그럼 그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다? 기관이 돼야 특정한 형태가 잡힌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럼 개체는? 개체는 되게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 온전한 생명체 하나를 개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게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구성단위인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 식물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식물의 가장 큰 특징. 식물 세포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세포벽이 있다는 겁니다.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그게 생장이 일정 이상 되고 나면 더 이상 생장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딱 멈춘다는 거지. 그리고 죽은 뒤에 만져보면 어떻다? 우리 나무 같은 거 만져보면 어때요? 딱딱하죠. 이거 왜 딱딱해질까?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굳어버린 세포벽. 그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 있죠. 탄성력을 연구했던 과학자이기도 하고 뉴턴한테 쓸데없는 태클 걸었던 과학자이기도 한데 그 훅이 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초로 관찰한 게 코르크막의 절편이었단 말이야. 코르크막의 절편을 자세히 봤더니 아주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세포를 작은 방이라는 뜻의 셀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로버트 훅이 관찰한 세포는 사실 세포가 아니라 뭘 본 거다? 코르크마개를 이루고 있는 세포벽을 본 거예요. 오케이?
이 세포의 세포벽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 봐봐. 2번에. 식물의 조직에는요,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분열 조직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을 분열 조직이라 그래. 뭐가 있다?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있어요. 여기는 세포들이 어떨 것이다?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부드럽겠죠, 아무래도. 지금 막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지?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가 영구 조직이 되는데, 영구 조직은 표피, 울타리, 해면, 물관, 체관 조직 등 여기서는 세포 분열도 없고 사실은 생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식물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뒷동산에 있는 나무에 가서 자기 키 높이만큼 나무에 딱 표시를 해놓는 거 있잖아. 그거 궁금하지 않지? 나무는 자라는데 왜 키 표시가 가능할까요? 줄기 그 부분은 안 자라. 식물은 자라는 생장점이 어디에 있냐면, 뿌리 끝에 하고 줄기 끝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랑 제일 밑바닥에만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형성층 때문에 굵어지기만 해. 위아래로 자라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서 딱 키를 표시해 놓은 그 자리는 늘 어떻게 된다? 그 높이에 그대로 멈춰 있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 부분은 무슨 조직이니까 이미? 영구 조직.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자라서 세포벽이 탄탄하게 구축되면 더 이상 생장이나 세포 분열이 된다, 안 된다? 그 세포는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있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요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조직계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능이 납니다. 그 어떤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조직계라 그럽니다. 공통의 기능, 공통의 역할을 맡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관다발 조직계라는 조직계가 있어, 식물에는. 근데 얘는 뭐랑 뭐가 있다, 여기에? 물관, 체관, 형성층이 모여 있어요. 초등학교 때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니? 요런 그림. 본 적 있어, 혹시? 비슷한 그림 혹은 다른 책에서라도. 없어?
왼쪽 거는 본 것 같아. 오른쪽 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봤으면 같이 봤을 건데.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수업 중에 빠져서 그래. 근데 이건 통합과학에도 없어요. 그럼 고등과정에 생물에 가면 있냐? 없어요. 애매하게 붕 떴어 지금.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앞쪽 게 뭐냐면 혹시식물 중에 쌍떡니 식물의 줄기의 물관체관입니다. 요 안쪽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물관, 요 바깥쪽에 빨간색으로 빗금치는 부분이 체관이에요.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여기 가운데 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려놓은 요게 형성층이야.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되고 그게 계절마다 자라는 속도가 차이가 나서 나오는 게 나이테예요. 오케이? 근데 어떻다? 우리 잔디나 이런 거 보면 잎 뾰족한 애들 있지. 나란히 매기는 것들. 백합 이런 것들. 걔네들은 외떡잎 식물인데 얘네들은 어떻다? 물관 체관이 지네들끼리 조금씩 흩어져 있는데 어떻다? 형성층이 없고 요렇게 막 흩어져 있다고. 외떡잎 식물.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요 한 가닥을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르고 요 안에 파란색이 물관, 여기 빨간색이 체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물관, 체관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잖아. 물관 무기양분 통로, 유기양분 통로.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어떻게 비슷하게 묶어 놓으면 비슷한 역할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관다발이 나뭇잎에 올라가서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맥이라고 하는 거야. 나란히 맥, 그물맥 하는 거 있잖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뭐다? 관다발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기관, 식물이면 뭐 꽃, 열매. 사실은 꽃과 열매가 뭐다? 생식기관이죠. 식물의 열매. 줄기, 잎, 뿌리, 이런 거 우리 영양기관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개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필기. 좀 이따가 동물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필기.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식물의 예가 이렇다면 동물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지금 딱 오네. 갔다 올게. 자, 동물의 경우는 세포에 세포벽이 없죠.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면 어때? 나무랑 달리 말랑말랑하죠. 그 말은 첫 번째로 세포벽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좀 여유 공간이 식물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교환에 좀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많은 액포라는 세포내 조직이 없습니다.
오케이. 어? 자, 조직도 특별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좀 이따가 식물의 조직계에 해당하는 기관계라는 게 가장 중심이 되는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 세포를 근육세포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조직은 뭐가 된다? 우리 근육 섬유 조직이 되겠죠. 맞지? 이런 근섬유 조직이 잘 모였더니 기관, 위. 우리 위.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인 위의 근육 조직이 될 수 있겠지. 뭐 심장 근육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심장 근육이나 위 근육. 그럼 봐봐. 위라는 기관을 위해서는 근육 조직, 근섬유 조직도 있어야 될 거고, 위액을 분비하기 위한 위샘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점막도 있을 것이잖아. 맞지? 등등등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는 기관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거다 여기서? 음식물의 소화, 특히 단백질 소화를 담당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기관계.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십이지장에 들어가는 간, 이장. 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화기관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던지 간에 우리는 입, 식도, 위, 중등교과에선 십이지장과 소장을 묶어서 소장이라고 보통 많이 가리키는데,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화가 되고 영양소인 상태로 우리 몸이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간에서는 쓸개즙을, 이자에서는 이자액을 내므로써 음식물의 소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거나 혹은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위에서는 위액에 염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세균 같은 거에 대한 살균 소독 기능이 작동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땅에 떨어진 거 쪼어 먹어도 아무 탈 없어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 식중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그죠? 그지? 식중독이 걸리는 건 세균이 우리 몸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세균이 땅에 떨어진 음식에서 자기의 물질 대사를 할 거 아니야. 먹고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들 거 아니야.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지? 그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에 이미 뭐가 생겼다? 독극물이 생겨진 상태인 거야. 상한 거죠. 그거를 실수로 먹었을 때 탈나는 게 식중독이야. 세균은 웬만하면 여기서 커트해 줍니다.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에 있는 침 있잖아. 침에도 라이소자임이라 해가지고 살균 기둥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 같은 거 보면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애들 다치면 어미가 와서 뭐 해줘요, 상처 부위에.
햇바닥으로 핥아주죠. 너희들도 어디 다치면 무심코 입에다가 그 다친 부분 입에 갖다 대지. 손가락 같은 거 어디 찍히거나 껍질까지 가나 이렇게 입에 물잖아. 맞죠? 그게 여러분들 본능에 남아있는 치료법인 거예요. 사실은 침 발라놓으면 어느 정도 나아. 정확하게는 더 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다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오케이? 그리고 이런 소화기관계 말고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 이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신경계, 감각기관, 뼈 근육 같은 구조계,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우리 몸이 되는 거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단원의 제목을 소순호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작용이기도 하지만,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를 뜻하는 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응? 우리 몸은 이렇게 다양한 기관계들이 봐봐, 소화라고 하는 공통적인 역할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죠. 각기 나누어서. 맞지? 이런 기관계들이 있고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한 마리의 생명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